최근에 이제 안태근은 아직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에요. 서지현 검사 관련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패턴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패턴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단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최교일 같은 자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평균이에요, 평균. 딱 샘플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출세를 하고,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오고,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며,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자유반성 없이 대물림하는 권력이 있느냐. 요 관점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최교일 한번 봅시다. 최교일.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 이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2008년과 2009년에 KBS 정현주 사장 기소한 거하고요. MBC PD 수첩 제작진 기소한 거예요. 이때 최교일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의 제1차장이면은 권력이 가장 서슬퍼런 그 라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2008년입니다. 예. 이때 이명박의 오다를 받아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정현주 사장은 무죄, PD수첩도 사실은 무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간에 흠집내기 위해서 정현주 KBS로부터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무슨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해 검찰이.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어떤 반성도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기소인데 이 자식은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해요.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잖아요. 무리한 기소라는 게 이명박이 나 해외에다가 자원개발한다고 수조 원을 가져가서 거의 안 남기고 탈탈 털린 거랑 똑같은 원리야. 뭔가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여기 아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띵가먹을 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 의도로 검찰이 표적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는 그 상황에 대표적으로 정권에 이용해 먹은 정권의 개 역할을 한 검사 이 새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개곰이죠. 쥐새끼죠. 그런데 자 봅시다. 아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봐주고 사실은 기소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기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기각 못하게 또 권력은 판사들을 쥐새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판사도 제가 몰라도 적어도 지금 국회의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검사놈도 국회의원 되어 있죠. 최근에 여상규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스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 새끼들이 교회 가서 존나게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 돼서라도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와서도 쥐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잘 처리하고 무리한 기소로 막 무죄가 확정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최교일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요. 와, 엄청난 자리죠. 네. 그래서 바로 수사하게 되는 게 내곡동 부지 그 헐값 매입 의혹 있잖아요. 이명박이 퇴임한 이후에 살 집인데 여기는 이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이제 동원되는 이시영이 싸게 사고 경호 부지는 뭐 비싸게 사고 해갖고 이거를 한 뭉뚱가리로 만들면 온전하게 국가의 재산이 이시영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게 바로 또 최교일입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한 헐값 매입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나중에 물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기소 안 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러워. 내곡동 특검이 나오는 거예요. 최교일 때문에. 아, 정말 이런 중앙지검장이 할 소리입니까? 일개 평검사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키워졌어요, 쥐새끼로. 그러니까 2008년에 중앙지검 1차장을 맡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해요.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다시 승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지검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4년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2008년도에 이자를 이명박 때부터 정치자금 수사를 했던 것부터 이때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MB한테. 국회의원 자리까지 약속받은 것. 이게 제가 붕괴했던 매관매직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최태원 SK회장 봐주기인데요. 그렇죠. 검찰은 구형을 하잖아요. 근데 그 SK 최태원이 나중에 박근혜에서 사면되기 바로 그 사건인데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 그런데 수사팀의 의견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징역 7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최교일 중앙지검장 4년? 그러면 4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짓거리 했던 새끼 이 새끼가 그러면 구형이 작으면 선고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시기라면 검사가 구형량이 4년이어도 판사가 야, 그건 너무 작아. 그리고 6년으로 늘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죠. 더 깎아주는 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기준 중에 300억 이상을 횡령 배임하는 이 되면 징역 7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권에 그러니까 강자에 굉장히 약하시고요. 약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최교일이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올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사람 얼굴을 왜 이렇게 뽀샵질을 해서 올려가지고 20대 아가씨 피부 같아요. 반짝반짝해 피부가. 20대 아가씨 비하하는 겁니까? 이보세요. 나무 위키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최교일이 이 아이가 어쨌든 경북 영주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TKK의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고려대가 고려대 TKK죠. KK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핵심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적폐의 원흉이었고 그 다음에 주새끼로서 살아가면서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얘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국회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검찰에 처리했던 일들을 다 AS까지 해요. 네, 국회의원 할 때도.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모든 비리들이 숨겨져서 예,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리얼리티하죠. 어떻게 이게 영화보다 더 못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한상대가 고려대 출신인데 최교일이 그렇죠. 학교 2년 선배였대요. 그 당시에도 최교일에 대한 평은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기에는 너무 대가 약하다. 그러면 한상대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징역 4년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다를 받았겠죠. 정권과 다 교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수인에 불과한 거야. 자기가 독립적으로 멋진 수사를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오다를 받으면서 정권인과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구형을 해주면서 수사 대충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손가락으로 오드 쳐서 그대로 이행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대가 세서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우리 검찰 조직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 그냥 약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한 자. 예, 그 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 언급하기에는 우리 방송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한 분은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이건희 회장 사면도 했어요. 2010년도에 이 정부 쪽 의견이라고 해서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결론은 이건희를 사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뭐 무슨 광복절이나 뭐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사면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모아다가 거기서 이제 이건희 사면을 적극 푸시한 사람도 그러면 장학생 맞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 최교일이가 정말 잘못한 게 그 당시에 이건희 사면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저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로 계실까? 자, 그 이 시점에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서지현 검사가 상가집에서 안태근한테 당했다는 바로 그 시기가 최교일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안태근이 있잖아요. 네. 우병우 라인으로 있어서 나중에 중간에 물러나기 전까지 있던 자리가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그 핵심 요직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이런 자리들이 검찰 4대 요직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이기남이 바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할 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안태근에게 아이 새끼는 법무부 장관도 뭐 어쩔 놈이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상황들인데 여기에 최교일이 안태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핵심 라인에 서로 너무나 가까운 친한 사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가 이거를 문제 삼으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이 거마해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줄줄이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무마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최교일이 이제 검찰국장일 때는 그랬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사면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나왔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그러면 이건희를 사면해주고 얼마나 받았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이건희 정도 사면이면요 억대는 아닐 것 같은데.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네. 되겠어요. SK 셔태민의 형량을 낮춰주고 사면시켜주고 얼마나 받았을까요? 저는 이게 분명히 돈이 오가지 않는 건 이 바닥의 생리가 아니고 A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갔을 거다. 2012년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도요. 그 당시에 수사를 흐지부지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정권의 기회 노릇하면서 사건 덮어주고 사면시켜주고 그 역할을 꾸준히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깝다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짓을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 우리가 전파는 아닙니다만 전파가 아까워.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양아치 짓을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최교일이 지금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변호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시영의 이름도 진술에서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뺀 게 최교일이라고 합니다. 오, 확실히 뭔가가 있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군요. 그리고 더 이제 제가 이제 분노하는 것은 2012년에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의 총 책임자가 또 최교일이에요. 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건을 확보했대요. 개입 여부를. 이거는 부정선거와 직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온갖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악의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다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저는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문건을 발견했는데 씨발 수사를 안 해버렸어. 악의 축이죠, 악의 축. 악의 축입니다. 이거는 잡아다가 강화문에서 조사버려야 됩니다. 짱돌로. 이 최교일이가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서검사 피해자 이 문제, 안태근이 성추행 사건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최교일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냐면 이문정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맞다는 이문정 검사의 증언에 대해서 제 기억엔 질책한 사실이 없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는 등등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집무실로 불러서 어깨를 두들기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교일이 100% 이거는 거짓말한 거라는 심증을 붙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최교일이 서검사에 관계된 감찰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서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찰은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감찰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 너무 힘드니까 번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감찰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찰을 또 그냥 하지 않은 주제에 또 책임을 서검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최교일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핑계만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야. 쥐새끼인 거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내면요. 검찰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더 올라가야 돼.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정권의 개로 쓰였기 때문에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몰래빌런 이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총선 때 자기 고향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돼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이라든지 각종 시국 사건이 나면 국회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질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방해 공작했죠. 방해 공작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에 오죽했으면은 K스포츠재단이 청문회 준비 문건에서 보면은 도와줄 만한 새누리당 의원 3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희 그거 기억하시죠? 네. 경찰 출신. 다음에 이완영, 아유. 최교일 이렇게 3명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방송의 제목이 그거야. 최교일을 보면 적폐 세력의 본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면서 공무원했어. 이 사람이 검찰을 그만두면서 재산신고 내역이 110억인가 20억인가 그래요. 그 돈 어디서 났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한간에 문제가 됐던 김기춘이 청문회 나올 때 누군가 90도로 인사했던 게 바로 최교일이라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기춘 라인에서부터 이쪽이 이제 영포 라인까지 연결된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요. 이자가 이 쥐새끼가 지금 그 숭고한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기침 나와. 난 당황하면 기침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이고 비정상적인 정치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틀고 있으면서 개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자가 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가 자진해서 갔겠어요? 이 새끼 주인이 시킨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또 시킨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개헌 방해.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 최교일은. 맞아, 아, 맞아. 메가바이트가? 예. 누군가 메가가 아니더라도 이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렇지. 주인이 아. 바뀔 수가 있어요. 권력자가 주인이 되는 예, 거예요. 누군가가 너 지금 국회 6월 지방선거에 못하게 막고 있어. 버티고 있어라고 명령을 받고 또 검찰에 했던 개버릇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개새끼, 쥐새끼로 살고 있는 6월 지방선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헌을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6월 지방선거에 개헌, 동시 개헌. 개헌 선거에 같이 국민투표를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한민족이 웅비를 못하게끔 맥을 팍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새끼들은 새말뚝이네, 새말뚝. 짱돌로 조사버려서 국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새말뚝이야. 그러니까 최규일 같은 자들을 보고 있으면 뭐 내가 그거를 뭐 무마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차원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종 시국 사건들마다 사실상 그 세력들을 도와준 정치검사가 문제죠. 그 정치검사들이 새누리당 같은 당에 들어가서 역사적 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서지현 검사 사건도요. 최규일이 현재 검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못 한대요. 그렇게 아주 명종님 스타일로 말하자면 똥탕 튀기고 나가서 조직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좋은 자리로 영전하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영원한 권력을 이제 쥐게 되는 순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억대 재산 신고하고. 괜찮아, 씨발. 신고 안 한 재산은 얼마나 많을까? 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야, 씨발. 그런데 저는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TK 특히 그분들 제발 자기 지역에 내려온 검사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후보들이 어떤 놈들인지 대구로 내려간 강효상이나 홍준표나 최규일이나 어떤 놈들이 좀 보고요. 잘 들어가 보면 당신들을 핍박했을 만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찍어주세요 하면 또 찍어주는 형태의 노예 근성은 보이지 말자고. 대구 시민들은요 2.28 항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었던 도시였다는 사실. 그러기에 맞아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구, 포항, 경북 톨게이트에서 우리 시민들이 서서 이런 새끼들 오면 톨게이트에서 조사버려. 짱돌로. 씨발. 정말 전파 낭비예요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예.